전 강남 디자인고에서 기소반을 연극쌤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손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요거고요. 제한 조건에서 오토바이 2대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굳이 왜 2가지를 줬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 그린 오토바이와 두 번째 그린 오토바이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셉부터가 다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뭐 용가를 적극적으로 쓰고 하나는 아르마딜로를 적극적으로 쓴다던가 하나는 뭐 같은 디자인 컨셉이지만 아버지가 탄다거나 아이가 탄다거나 또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오토바이지만 얘가 조금 말렸을 때의 쉐입을 이용해서 부피가 작아져서 뭐 주차를 할 때나 적재를 할 때 조금 용이하게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부피가 작은 친구, 그래서 뒷모습도 보이기 위해서 앞쪽으로 조금 꺾어서 배치를 했고 너무 형태가 변화하면은 한눈에 인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얼굴 부분을 조금 특징적으로 같이 공통 분모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예비반 담당하고 있는 남주영입니다. 진행한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 처음에 접근할 때 이제 그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이제 거의 설명이 이제 쫙 쓰여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명시를 해준 거라고 좀 문제를 해석해서 형태, 구조, 색상 등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를 관찰할 때 그 소재가 가진 형태의 특징과 또는 구조가 가진 특징, 또 색상 이런 거에 조금 좀 중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을 하되 결과적으로 보여달라고 한 거는 모터사이클을 보여달라고 했어서 모터사이클이 그냥 아르마딜로의 뭐 그런 뭐 말리는 특징이라던가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좀 드러내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거 욕심을 내다 보면은 약간 좀 너무 그런 기능적인 측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무조건 이제 모터사이클이 가진 특징이 먼저 부각되게 기존에 있는 그런 모터사이클의 형태에서 뭐 질감이라던가 아니면 구조 이제 그런 형태의 유사성을 띠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대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그대로 쓰려다 보니까는 이제 색의 비율이 좀 이렇게 흩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용과가 가진 그런 예쁜 색상들을 위주로 좀 더 많이 쓰려고 했는데 이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조를 보여주려고 앞에 바퀴 부분을 드러내다 보니까 면적이 커져서 그런 색상들이 좀 비율이 비슷해진 게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하신 요 두 그림 저희가 이제 요거를 작업을 할 때 그 두카티 오토바이의 실루엣을 그냥 따왔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디자인계의 끝판왕은 얘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와서 주어진 소재 아르마딜로하고 용과를 재해석해서 진짜 저 실루엣을 최대한 살려보고 싶다. 애가 그냥 그게 작업 의도였어요. 보자마자 이 그림은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구나. 아르마딜로하고 용과예요 라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바로 그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게 훌륭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르마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적 특징이 있죠. 머리 부분이 크고 중간이 말리고 끝으로 가면서 얇아진다. 용과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은 이 형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바위를 이루는 건데 그거를 그냥 최대한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재밌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잘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오토바이 실루엣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실루엣을 다 보여주고 이 부분을 그냥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자. 약간 뒤에서 봤더니 아르마딜로가 너무 화나 보여가지고 그거는 이상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스피디한 느낌의 오토바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선생님 그림인데 제가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용과구나, 이게 뭐 아르마딜로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게 첫눈에 그 직관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너무 잘했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박수 쳐줬거든요. 굉장히 적극성 있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위례 캠퍼스입니다. 저희 위례 캠퍼스에서 제가 한 거는 이거고요.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그 용가랑 아르마딜로를 이제 어떻게 조합해서 오토바이를 디자인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오토바이를 누가 타게끔 할 건지 그 타겟을 먼저 정해야지 좀 컨셉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뭐 여성이 타게 할 건지 뭐 남성이 타게 할 건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타게 할 건지 혹은 이 오토바이의 용도가 뭐 배달인 건지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넣어야지만 좀 그 컨셉이 생길 것 같아서 아르마딜로에 접었다가 펴졌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되는 개체다 보니까 좀 더 그 화면에서 좀 이런 속도감을 느껴질 수 있는 각도를 활용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한명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료적인 거. 그러니까 이번에 실기대회 때 나온 재료가 그 블랙 색연필이 저희가 그 연필로 된 게 아니라 돌려 쓰는 거. 플러스 펜 하나 이렇게 그 재료 가지고 블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저도 한번 시험을 본 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그 시간 내에 해보나. 블랙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왜냐면 이런 거는 블랙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콘트라스트라든가 그 바다에 깔렸을 때 눈에 들어오는 시점들. 어차피 재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재해석이 아니라 뭐 너무 이게 재해석되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운송이나 그 제품 이쪽에서 주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크게 해치지 않고 재해석과 뭐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결론이라면 모터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 시켜봤는데 아르마딜로 요거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바퀴도 다 그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종류가 몇 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 버리고 그냥 딱 봤을 때 오토바이면 된다. 중간중간에 아르마딜로의 특징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의 특징 한두 개만 보이면 된다. 너무 가둬서 하지 말라. 저는 좀 그렇게 수업을 하는 편이고 저 역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산 디자인 제가 제작한 건 요거거든요. 다크나이트를 재밌게 봐가지고 그 오토바이의 형태가 굉장히 미래적이면서도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제시물 두 개랑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이게 다른 거 고민 없이 그냥 이 다크나이트 오토바이를 좀 오마주 해가지고 제작했고요. 그 재료들이 다 섞이면서 공간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재료들을 각각 한 부분에 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 한 부분에 여러 재료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뭔가 덩어리나 질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뒀던 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표현하라고 했던 그 단어에서 확실하게 이게 속도감이 느껴지거나 운동감이 느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의 뭐 그림자를 쓸 때 조금은 연필로 거칠게 좀 표현을 하고 그림자의 강약을 좀 줘서 앞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게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에서 기초수양 맡고 있는 김영국입니다. 어떤 점을 주의하여서 어떤 점을 점수 따는 포인트로 생각하여서 그림을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국민대에서 가장 흔히 보여주고 있는 만들기 유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들기 유형에서 여지까지 봤던 채점에서의 어떤 중요 포인트들은 일단은 첫 번째 모터사이클처럼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소재의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소재에 대한 재해석과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대학에서 추구하는 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를 단순화시키는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건 저는 형이라고 보거든요. 형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소재들에서 아르마딜로든 아니면 용가든의 형이 남아있는 거 거기에 그 형에서 전체를 쓸 거냐 부분을 쓸 거냐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꼭 전체가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가장 학생스러울 것 같아요. 그 전체 쉐입을 잘 살린 게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요거겠죠. 누가 봐도 용가의 전체 모습을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율 조정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거다. 두 가지를 줬는데 어느 하나가 너무 특징적으로 부각이 되는 건 문제는 없으나 다른 소재가 너무 배제가 돼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율 7:3 뭐 용가를 7로 보고 나머지를 3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본다든지가 주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은 어디서 올 거냐? 그게 바로 두 대를 그리라는 특징인 것 같아요.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두 대를 그리려고 했는데 시점을 다르게 썼느냐?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의 특징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의 기능적인 걸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것 같고 만약에 부분을 그린다면 오토바이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 정도로 그린다면 차라리 사이드미러를 확대를 한 다음에 이 오토바이가 그 사이드미러를 비친다든지 뭔가의 목적성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는 고민했던 게 두 대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보여줄 거냐는 컨셉에서 사용자 세트 디자인이긴 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어른과 아이가 탈 수 있는 어떤 거를
연상을 해서 형태를 이렇게 든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폼, 이 자바라 구조가 갖고 있는 아르마딜로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뭉쳐졌다가 펼쳐졌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까지를 고민할 수 있다면 학생 수준에서 어렵겠지만 좀 더 학교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읽혀야 되고 어떤 소재를 썼는지가 읽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충족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이 변별로가 어디서 줄 거냐 요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분수대가 있는 정원 공간을 만들어라라는 게 지문이었으니까 공간 디자인 학과와도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수대를 디자인하시오라는 것과는 좀 차별을 두어서 물론 사막이 분수대만큼의 어떤 절대적인 비중을 가져가진 않지만 공간과의 어우러짐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조형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 거닐어 다니는 그런 활동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던가 그런 동선을 좀 고려해서 이 분수대와 공간이 너무 분리되지 않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강남에서 유치반 담당하고 있는 이영태입니다. 제가 한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이부 같은 경우는 소재가 너무 차이가 나고 해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만들어 볼 것인가에 좀 중점을 두다가 저희가 뭐 사막이는 사막인데 왜 하필 또 난투 사막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다가 맹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곤충인데 이쁘게 생긴 아이라서 그런 형태의 특징이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도 하면서 돼요. 그래서 연결성을 놓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소재가 연결될 때 그냥 불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드럼을 보고 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드럼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선들이 뭔가 연결되어 있지만 뭐 사막의 특징인 그 손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라인 부분들이 좀 연결성을 같이 좀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들을 두 개를 좀 믹스를 시키면서 날카로운 형상들보다는 좀 곡선적인 형상들을 좀 많이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제보 조형에서 이제 좀 더 공원 같은 경우는 좀 비워놔야 될 것 같아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악기였기 때문에 리듬감이나 어떤 음악이 좀 들리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해가지고 타악이기 때문에 다만에 치고 있는 듯한 연출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심벌즈를 이용해서 또 물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음악 분수가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공간이 좀 크게 느껴진다 생각했거든요. 음악 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에 좀 웅장함을 보여주려고 로우 앵글 선택을 해서 공간을 좀 비워놓고 조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요거 하면서 컨셉은 다들 북하실 것 같아서 사막이 했어요. 사막이라는 게 약간 얇은 소재여서 그룹핑해서 세력을 만들려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려 북이 되게 소심하게 그려졌고 그다음에 안개 낀 정원이에요. 안녕하세요. 강남 캠퍼스 박진주입니다. 일단 제가 한 거는 이 작품인데요.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사막이랑 분수랑 드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음악 분수를 만들어야겠다. 디자인하다가 다시 주제표를 봤는데 분수대가 있는 정원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다시. 그래서 분수대를 다시 얻고 제 디자인을 하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좋겠다 생각. 학생들이 봤을 때는 분수대만 디자인하고 공간을 좀 그 후에 집어넣는 방식을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심벌 느낌으로 통일감을 줬고 저는 좀 온실 배경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다 탁 트여진 바깥 정원 느낌을 할 것 같아서 온실 느낌으로 바꿔봤는데 저는 좀 심벌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벌이 좀 주가 되게끔 공간을 꾸며놓고 사막이랑 드럼이랑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될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마귀의 팔 부분에서 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느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잘 사마귀랑 연관이 안 진 것 같아서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분수대를 또 만들었거든요.
평촌 캠퍼스 전재욱입니다. 제가 작업했던 무작 요거였고요.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줬던 거는 이제 직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마귀의 그런 앞발의 모습과 그걸 축으로 역삼각형 볼로 빼서 긴장감 있게 나오고 드럼의 그 챙이 약간 리듬감 있게 이렇게 쫙 꽃이 피면서 솟아오르면서 뭔가 음악적인 그런 느낌도 살려주고 싶었고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구종에 대한 관계와 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통일감 있게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산만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뭐 조건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입시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기장에 갔을 때 조건을 다 맞췄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캠퍼스 임재환입니다. 제가 진행한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분수의 중요도도 있고 그리고 걔가 놓여져 있는 전체적인 어떤 정원 공간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짜봤고요. 사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길게 뻗어 있는 다리로 이제 그 특징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드럼이 일반 북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비율이 서로 다른 여러 북이 조합되어 있는 드럼이 나왔기 때문에 분수에서는 이 드럼의 형태를 많이 해치지 않은 선에서 비례를 가지고 조형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이 떨어지면서 이 심벌즈에 부딪혔을 때의 이 움직임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뭔가 소리에 대한 표현들, 물론 이 정원 되게 시끄럽겠죠, 실제로 있다면. 근데 그런 소리에 대한 표현들, 물하고 부딪혔을 때의 그런 표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B조 문제 또한 A조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형식이다라고 저는 봤고요. 대신에 이제 모터사이클에 반해서는 형태적인 자율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분수대는 분수대인데 그냥 보편적인 분수대를 만들 거냐 아니면 뭔가의 컨셉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냐, 이런 특징을 이제 잡아내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일 많았을 거라고 연상되는 것이 이제 난이도 때문인데, 아무래도 사마귀를 쓰기가 좀 힘들었을 테니까 대부분 이제 북을 쌓아 올렸을 것 같아요. 3단이나 4단 케이크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컨셉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지게 할 거냐, 어떠한 컨셉이든 간에 그 컨셉이 명확하게 보이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소리가 큰 거죠. 내 컨셉인 주제덩어리 위주로만 딱 보인다면 그게 어떤 조형이든 간에 소리가 커서 잘 보이는 형태, 이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반복이라고 봅니다. 한 번 얘기했을 때와 여러 번 얘기했을 때가 달라지는데, 어떤 디자인을 하든 간에 무조건 필연적으로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심벌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해서 가져갔을 때, 혹은 드럼의 북을 가지고 반복을 해서 가져갔을 때가 아무래도 내가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겠습니다가 더 확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과적인 거는 반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로 반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나머지들은 좀 힘의 세력이 약해서 포인트격으로 비중을 좀 조절하면 그게 어떤 컨셉이든 간에 좀 더 보일 거다. 반복의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쓴 거는 요거하고, 이게 가장 컨셉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썼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분수를 만드는데 왜 역시나 이 소재들을 줬을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마귀의 형태도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될 거고, 드럼의 형태도 드러나야 될 건데, 컨셉을 잡는 과정에서는 악기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악 분수, 리드미컬한 것들, 훨씬 더 좀 다채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리드미컬한 어떤 선의 반복을 통해서의 변형 요소를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을 갖고 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입시반 준전임 임재범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구작이다 보니까 표현력, 관찰 표현을 좀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쇠구슬이 부딪혔을 때 유리병이 어떻게 깨지고 콜라겐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고 스펀지가 어떻게 이 작용 반작용을 잡아줄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런 축의 대비들도 좀 생각을 했어요. 이 평면, 이게 바닥면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축, 이축,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축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도 실제로 찌그러뜨려 봤을 때, 그리고 구글에서 막 쳐봤죠. 터짐, 분출 이런 거를 해봤을 때 안에서 압력 때문에 이런 물 튀어나오고 막 거품들도 나오고 직선적으로 액체들도 나오고, 그리고 유리병은 파편들이 깨져 나오는
이런 형상들 많이 관찰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심쌤이 올리신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강약 조절이나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뒤쪽 부분들은 그리면서 이쪽에 앞쪽에 너무 힘을 많이 썼다 보니까 뒤쪽에는 좀 산만해진 경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린 거는 이건데요. 어떤 정도의 맥락에서는 거의 비슷해지겠다. 이제 질감 표현이라든가 더 물성이라든가 어떤 힘의 강도가 좀 더 대비적으로 나오는 이미지가 좀 더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색연필로 실제 채색 정도의 밀도를 한번 올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질감 표현에 대한 어떤 자료, 이 공은 가만히 있어도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찌그러지느냐에 따라서 반작용의 힘 때문에 이 쇠구슬은 좀 더 빨라 보이거나 묵직해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2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색연필로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도전해보기 위해서 실제 캔을 좀 보고 그려봤고, 두 번째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요번에 두 번째 거 연구작은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유리병을 깨지 않고 이 유리병의 투명체의 특성을 살려서 이걸 클로즈업하고 여기에서 요동치는 어떤 액체 모양이라든가 거기서 오는 어떤 탄산의 기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그리면 직관적으로 쉽게 읽히진 않더라도 좀 재미있는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천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신 거는 요거고요. 일단은 쇠구슬이 순차적으로 병과 콜라캔, 그 다음에 스펀지를 뚫고 나오는 힘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는 결국에 힘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힘에 대한 표현에서 얘네가 뚫고 나왔을 때 나오고 난 후에 각도 변화, 이 스펀지가 쇠구슬에 부딪혔을 때 얘가 뚫고 나오려고 하는 직전의 장면에서 각도 변화가 많지 않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작용의 힘과 반작용의 힘에 대한 표현들을 진행을 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상황에 대한 것들은 좀 강하게 보여가지고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큰 힘의 어떤 힘의 작용에 반해서 이 액체가 튀어나오고 잔상 표현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잔상 표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면은 잔상에 대한 표현도 들어갔으면은 훨씬 더 그림이 세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남고요. 저희 파주 캠퍼스 그림은 요 그림이고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과연 관찰과 표현만 가지고 사실 변별력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문제를 다시 스케치를 떠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 어쨌든 작용과 반작용이 나와야 되고, 어려울 때는 어쨌든 소재에서 답을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변화되는 조형의 이 쉐입이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병이 작용과 반작용을 받았을 때 어떤 쉐입과 캔이 받았을 때 어떤 쉐입과 그리고 스펀지의 쉐입이 달라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현상에 의해서 각 소재의 쉐입이 점선면의 변화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독립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하나의 대학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너무 방대한 양을 가리키거나 유형을 너무 다양하게 흩어놓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숙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수업을 할 때는 문제 유형이 만들기 유형, 그리고 조형 심리 유형, 그리고 배치 유형 이렇게 놓고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2개가 짬뽕에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배치의 문제가 같이 혼합된 장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대한 고민을 아이들이 좀 많이 했던 사례들이 좀 있어요. 벽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벽을 밀어요. 그러면 이 벽의 관성이 제가 가하는 물리적인 힘보다는 원체 힘이 세서 벽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죠. 그럼 반대로 제가 튕겨 나오는 게 이제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펀지에서 그렇게 유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스펀지가 얘를 튕겨낼 정도로 굉장히 관성이 강한가? 그래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순차적으로 반작용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그때는 이제 힘의 세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속도감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기초 디자인에서 마찬가지 느린 속도를 그릴 거냐 빠른 속도를 그릴 거냐 시각적인 임팩트는 당연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이 들고 난이도도 훨씬 그게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쇠고술이 움직일 때 굉장히 약한 힘으로 움직이면서 얘네들의 반작용 형태를 포착해내는 것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자. 이 세 개의 소재의 다름을 생각해보면 하나의 유리, 하나는 금속, 하나는 스펀지의 물성을 생각해보면 이제 딱딱한 사물들, 강성의 사물들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의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부러지는 형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병이 깨지는 장면이 일반적일 거다. 똑같이 딱딱해 보이지만 금속은 오히려 유리보다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속 자체가 깨지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구부러지는 게 맞다고 봤고, 세 번째 스펀지는 힘을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배치 문제예요. 순차적인 흐름의 방향이 한눈에 쉽게 익힐 거냐 아니면 조금 산만해질 거냐 이런 특징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나 통일감을 주면서 순차를 보여주는 게 가장 쉽다고 보는데, 끝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놓치고 갔던 부분이 비례적인 측면이거든요. 지금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린 문제지는 없는데 타학원에서 올라온 문제지를 보게 되면 비례컷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유리병의 6분의 1의 쇠구슬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이 유리병의 약간 절반보다 살짝 큰 상태로 캔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례를 굳이 줬다는 건 이거를 지키면서 그려라. 과연 유리병을 뒤로 보내는 것이 유리할까? 괜히 유리병이 더 크다는 거를 놓치고 표현한 것처럼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 모든 그림에는 주제부라는 게 있어야 되고 주제부 안에서도 포인트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어디 쪽으로 압도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다 몰아서 그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고유 형태를 너무 훼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형태에 대한 조형성이 떨어지고 다소 산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즉 우리가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에서 연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전형적인 비례미는 그대로 좀 지켜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펀지에서 조금 많이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이제 스펀지에 나와 있는 이 점들이 있잖아요. 그 점들이 이제 이 물리적인 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 옆으로 이제 동그랬던 점이 늘어지겠죠. 그런 포인트를 조금 찍어내거나 주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석했던 그림들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은 주지해서 굳이 어려운 길로 입시를 치르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한 길로 입시를 치르게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